아직도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기업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가격을 보고 시장을 보죠. 아,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될까? 경제학자가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어렵대. 그러니까 일단 다 팔고 보자. 그러니까 시장 예측을 하는 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을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극히 잘못된 거죠. 그게 이제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그런데요. 2030은 앞으로 집을 못 살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집이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왜 인지하지 못할까?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월세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국은. 그게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에 대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아우, 나는 집도 못 사. 난 집도 안 갖고 있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절망시키는 거예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은 집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대신에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5만 원도 할 수 있고, 뭐 없으면 오늘은 안 하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집이 먼저 사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집은 월세가 훨씬 유리해요, 지금 한국은. 왜냐면 집값이 비싸면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게 이제 금융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집을 못 사. 에이, 저 집이 20억이래. 그럼 내 월급으로 저거를 뭐 50년 동안, 뭐 100년 동안 아껴도 집을 못 산다. 그럼 나는 패배자야. 그럼 그럴 바에는 아예 써버리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항상 여러분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고 집을 못 살 거야 그랬어요. 집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은 나중에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달리하는 게 중요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000원이라도 아껴서 투자하는 거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게 복리 효과라는 거예요. 처음엔 보잘것 없어 보이죠. 두고 보세요. 처음에 5년간은 이게 뭐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야,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할 거예요. 연금저축펀드 무조건 하시라. 나중에 나한테 원망해도 좋다. 제발 내 말 듣고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해라. 그리고 주식 가격을 체크하실 필요가 없다. 대표님께서 혹시 그 주식 투자할 때,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우선시 보는 포인트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자본가가 되는 길이고, 자본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주를 사더라도 그 회사가 배당을 줄 때 내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경영진의 자질이 어떤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알아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 보거나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근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전부 차트만 보고 단기적인 주식 흐름만 보니까 좀 답답하죠. 요즘은 이걸 또 알아보기 좀 더 쉬워진 게 요즘 IR 이런 채널들도 막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많죠. 네, 실제 기업 대표이사님이 나와서 유튜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거를 계속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옛날하고 틀리죠. 맞아요. 그리고 각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주식 가격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면 홍보하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뭐 배터리 데이 뭐 하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너무 막 흥분되지 않아요? 그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죠.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봐야죠. 대부분 시장을 보죠. 대부분 주식 채널이 뭐예요? 올해 주식시장 어떻게 됐거든. 하나도 상관이 없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 회사 그 주식 가격이 왜 싼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냐? 어렸을 때부터 투자할수록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변동성을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좋은 기업은 아무리 단기적인 풍파를 맞아도 이렇게 우상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는 거라. 당연하죠. 그 변동성은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떨어지고 올라가고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0, 30% 오르면 팔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또 20, 30%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손절매하죠.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거는 투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하니까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둡죠. 왜냐하면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생태계가 되는 건데 기업에 투자하면 안 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수밖에 없지. 기업이 잘 돼야 그 나라 경제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다 기업이 잘 돼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잖아요. 네. 근데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나라면 그 나라는 굉장히 어둡죠. 기업이 전부라며요. 기업이 잘 돼야 세금도 거치고 기업이 잘 돼야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기업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가격을 보고 시장을 보죠.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될까? 6개월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 경제학자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어렵대. 그러니까 일단 다 팔고 보자. 그래갖고 이제 좋아질 때 다시 타자. 그러니까 시장 예측을 하는 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을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이제 근본적인 금융 교육이에요. 꾸준하게 투자하고 시장이 나쁠 때도 투자하고 좋을 때도 투자하고 그게 미래 20년 후에 30년 후에 큰 돈이 될 거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죠. 저도 사실 뭐 대표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를 10년 이상 한 경험을 봤을 때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주식 시장에서 안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특히나 최악의 순간일 때일수록.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땐 또 사다가 멈춰요. 올라갈 땐 더 사요. 그게 되게 신기하죠.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사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건 훈련이에요. 그 사람들 공포가 있죠, 누구나. 근데 그거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럼 대표님은 주식 비중을 완전 제로로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없죠. 예. 그럴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대다 그러면 100% 주식형 펀드에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ETF를 사더라도 100% 주식형 펀드에 넣어야죠. 30년 투자할 건데 그거를 원금 보장에 넣는 건 바보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이제 변동성을 내가 견딜 수가 없죠. 내가 예를 들어 70인데 앞으로 살 날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비중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100%의 사람이 70%, 80%, 뭐 50%로 줄이는 거죠. 근데 한국은 거의 다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사실. 거의 다 부동산에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 환급성이 없는데 내 노후 자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이 온다면 앉은 자리에서 내가 계속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대표님 혹시 하나의 기업을 투자할 때 최소 몇 년은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몇 년을 보는 게 아니라 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코리아 펀드, 내가 운영하는 펀드, 제가 그 활표 봤어요. 내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내 포트폴리오를 본 거예요. 왜 봤냐면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말대로 30년 전에 이 회사 샀는데 지금 망하는 회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장기 투자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다가 90년대에 투자했던 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그 당시 한국은 노동 집약적인 회사가 많았고요. 점점 그런 기업들이 내 포트폴리오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지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처음엔 굉장히 많았죠. 90년대. 근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오면서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 게임 회사. 그 다음에 인터넷 회사.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적으로 내가 기업 그 가치가 올라갈 거 뭐냐는 조금씩 옮겨가는 게 이제 점점 부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20% 벌었으니까 팔거나 30% 벌어서 파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업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포트폴리오에 구글이 있을 수가 없죠. 미국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애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코닥을 샀으면 망했겠죠. 코닥을 사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코닥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코닥이라는 회사가 기업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예상이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래서 당연히 팔았을 거라고요. 그게 이제 파는 게 예외인 거예요. 세상이 변했을 때, 새로운 더 좋은 기업이 나왔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나는 항상 투자가 돼 있으니까. 팔고 더 좋은 걸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 프랙티스를 하다 보면 저절로 그 장기 투자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야, 너 코닥 샀을 때 그냥 갖고 있었으면은 망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지극히 그 장기 투자를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죠.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거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거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코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매일매일 가격 체크하는 사람들이죠.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투자를 할 때 ETF를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기업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연금저축펀드는 어차피 펀드밖에 못하거든요. 주식을 못해요. 그것도 저는 좀 잘못된 걸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펀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ETF가 제일 나은 그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ETF 중에서 어떻게 고르느냐,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식도 관심 있으면 뭐 한두 종목, 투자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죠.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그 다음에 주식이어야 돼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내가 100억이 부자냐, 1000억이 부자냐, 이건 의미가 없고요. 돈이 없어서 내가 비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슬프잖아요.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부자죠. 돈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사람. 돈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면은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난 사람이 부자죠.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귀하게 여기고요.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내 계획을 세워야 되고. 부자가 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주위의 환경에 내가 휩쓸리게 되거나, 그 다음에 집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걸 다 떨쳐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죠. 일단 주식 투자는 right now. right now. 그리고 계좌를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계좌 열어야 되고, 연금저축펀드에도 ETF 사는 건 좋은 게 뭐냐면 10,000원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10만 원 투자할 수도 있고 5만 원 투자할 수도 있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집은 당장 시작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구는 집을 샀대는데 나는 없고, 그러면 막 절망감을 가지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너무 귀한 말씀 많이 전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로서도 진짜 많이 새롭게 배운 점도 많고, 일단 무엇보다 연금저축펀드 당장 오늘 개설하려고 좀 마음 먹었습니다. 배우자나 뭐 애인이 있다면 애인한테, 그다음에 자녀한테 계좌를 열게 해서 그거를 생일 선물에 내가 10만 원 넣어줄게. 그러니까 미래를 선물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 물건을 사주는 거는요, 과거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당장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끝나죠. 근데 미래를 선물하면 평생 선물이잖아요. 존리의 부자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제가 다양하게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식 강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으로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돼서 저를 초대하시면 제가 또 지방에 많이 갑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은 관공서나 아니면 단체에서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가고 있고, 이제 북콘서트를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으로. 그래서 북콘서트는 계속 진행하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노후 준비 중요성 말씀드리고, 또 제가
독자들도 직접 만나고 하는데 호응이 되게 좋아요. 뉴스레터 한 달에 5,000원씩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한두 번 강연 갖고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짤막하게 제가 투자의 그런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 잡으려면 꾸준하게 그거를 해서 그 뉴스레터를 통해서 온 가족이 같이 주식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그 독자들하고 제가 소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나는 어떻게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다.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초대해서 이제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준비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 하단에 그 링크에다가 저희 대표님 뉴스레터 또 신청하는 그 곳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부자 되세요.